안녕하세요. 경영금융교과군 실무과목 비서의 경영진 지원 업무, 경조사 관련 업무하기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유행어가 있었어요. 바로 프로 부참러라는 건데요. 자, 그 유행어가 나오게 된 사건이 김은국 아저씨가 조세호 씨한테 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재욱 씨 결혼식 때 왜 안 왔냐고. 자, 그랬더니 조세호 씨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라고 당황스러워하면서 답변을 하면서 이게 되게 재밌는 해프닝으로 보이면서 이제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 패러디도 되고 또 프로 땡땡러라는 유행어를 남기게 되는데요. 자, 이것처럼 이제 조세호 씨는 안재욱 씨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안재욱 씨한테 결혼식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라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것처럼 여기서 조세호 씨가 만약에 안재욱 씨한테 초대를 받았더라면 결혼식 참석하셨겠죠. 자, 이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한테 기쁜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뭐 함께 이야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 있는데요. 자, 우리가 비서로서 우리 상사분께서 그런 일을 겪으셨을 때 내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업무를 오늘 한번 실제적인 직무에 따라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학습 목표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경조사 규정에 따라 상사와 관련된 사내외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시기에 맞추어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회사에서 경영진을 위해 경조사 업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먼저 경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경조사는 경사와 조사라는 단어를 합쳐서 우리가 경조사라고 합니다. 자, 경사라는 것은 경사경, 일사, 즉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을 의미하는 경사와 조사는 조상할 조, 일사, 슬프고 애도해야 하는 일을 의미하는 조사를 합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경사에는 결혼이나 돌잔치, 칠순잔치와 같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해당이 되고요. 조사의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장례식을 치르죠. 이 장례가 이 조사에 해당이 됩니다. 즉 잃는 지대사, 인간 대사에 관련된 일들인데요.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픈 일을 함께 나누고 그로 인해서 극복해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조사 업무를 이제 상사가 어떻게 하면 적시적소에 잘 운영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업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조사 업무의 개요 및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첩장이죠. 자, 청첩장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아니더라도 사촌 오빠라든지 사촌 언니라든지.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누가 결혼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몇 시에 결혼하는지 더불어서 요새는 장소에 대한 대략적인 약도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요새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으로 축하해주는 일이 어렵다 보니까 계좌번호라든지 또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부고 안내 문자예요. 자, 우리 직장 내에서 이제 어떤 분께서 슬픈 일을 이제 애사를 당하셨을 때 이것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전체 문자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사내 메신저 같은 것을 사용해가지고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조세호 씨처럼 내가 이런 기쁘고 슬픈 일을 알리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첩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안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기쁘고 슬픈 일을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조사 업무 시에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정확성, 두 번째 시기의 적절성, 세 번째 규정의 준수입니다. 자, 정보의 정확성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대중매체를 통해 얻은 정보이든 상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서 얻은 정보
어디든 정보의 정확성 확인은 꼭 필수이다. 즉, 비서는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어디에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일시라든지 장소, 내용을 확인해서 상사에게 전달을 해주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청첩장을 받았는데 날짜를 혼동해서 상사분에게 알려준다든지 또는 장소를 혼동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를 잘 확인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기의 적절성입니다. 자, 경조사 업무에서는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 시기를 놓친 인사는 진심으로 성의를 표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비서는 경조사 발생을 인지한 즉시 상사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결혼식이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는데 이 사실을 상사에게 늦게 안내해서 상사가 결혼식이 이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이제 축하를 표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의 적절성을 잘 고려해서 인지한 즉시 상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규정의 준수입니다. 자, 우리 경조사 규정이 각 회사마다 아마 서로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경조사 업무는 상사와의 관계나 회사의 경조 규정에 따라서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정 같은 여기서 말하는 상사와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회사로 따지면은 이제 직급별로 또는 뭐 근무 연수별로 이것은 회사마다 상이하겠지만 이런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경조사를 축하하고 슬퍼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조사 규정의 예시인데요. 이거 어디까지나 예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게 될 회사마다 이 경조사 규정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시에서는 지금 경조 내용을 결혼, 회갑, 산업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제 결혼 정년기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는 회사에서는 출산을 축하한다든지 뭐 돌잔치를 축하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은퇴하실 분들이 조금 많은 조직 내에서는 은퇴에 대한 그런 것도 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회사마다 다르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통 규정에는 우리가 경조 내용에 따른 이제 그 해당 경조가 발생했을 때 휴가를 준다든지 또는 이제 금전적인 지급 내용,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물품 전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시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경조사가 발생할 때마다 서로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얼만큼 해줄 건지 뭐 이런 거를 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경조사의 종류와 경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조사를 이제 축하하고 슬퍼할 때에는 물품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이제 축하한다, 고생 많다 이렇게 슬픔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물품, 즉 꽃바구니나 화분, 화환 같은 것으로 축하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축의금, 조의금과 같은 금전적인 위로금이라든지 축하금을 지급하곤 하는데요. 자, 그리고 또는 혹시 상사가 직접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카드나 메시지 또는 개인적으로 해당 직원을 불러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그림은 화환인데요. 첫 번째 화환 같은 경우는 여기 띠에도 적혀 있지만 축하합니다. 그리고 되게 화려한 색깔의 꽃들로 화환을 이루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화환은 누군가를 축하하는 행사, 경사에 사용되는 화환이겠죠. 그래서 결혼식이라든지 개업, 돌잔치 또는 뭐 환갑잔치 이런 축하할 일에 사용되는 화환이고 두 번째,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띠에 아예 적혀 있어요. 그리고 꽃도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단조로운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화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간 슬퍼해야 되는 애사에 사용되는 화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사들은 이렇게 화환을 통해서 이제 직원들을 축하하고 이제 여기다 회사명까지 적어가지고 이런 것들 주문하고 하는 것을 우리 비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조사의 종류와 문구에 대해서 한번
자, 지금 종류는 결혼식, 장례식, 생일, 취입, 승진, 이사 이전, 개업 창업, 건축 공사, 문병 등 다양한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문구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축하를 보내거나 슬픔, 이제 애도를 표시하는 물품이나 또는 그 축의금, 조의금 봉투에 많이 적혀 있는 걸 봤을 거예요. 자, 특히 여기 있는 이런 결혼 축하원 또는 부의, 군조 이런 문구들은 우리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에 가면 로비에 이제 봉투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곳들이 마련되어 있죠. 그곳에 가서 봉투를 꺼내 보면은 아마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문구를 확인해서 알맞은 종류에 따라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조문 예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유가족에게 해야 하는 예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우리 조문 예절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조문식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서거를 했죠. 자, 그때 이제 각국의 정상들이 어떤 옷을 입고 이제 장례식장에 참여했는지 이것들이 굉장히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영부인입니다. 자, 딱 봐도 검은 색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조문식 복장은 남자는 가급적이면 정장을 하고 화려한 색깔이나 요란한 무늬의 옷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뻐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옷으로 애도를 표시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단순하고 좀 깔끔한 옷을 입어야 하고요. 자, 검은색, 감색 등 짙은색 계열을 입어야 하고 흰색 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색깔, 꼭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짙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것이 좋고요. 자, 남자의 경우 넥타이는 검정색으로 매고 또 만약에 정장을 입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깔끔하고 이제 노출이 없는 옷으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짙은 화장이나 너무 화려한 액세서리는 삼가하는 것이 예절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옆에 사진 보면은 이제 우리 강경화 전 외무장관님께서 이제 위안부 할머님들 빈소에 찾아갔을 때 복장이에요. 정말 딱 정석으로 정장에 검정색 구두를 신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 예절 복장이 최근에는 조금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조금 깔끔하고 검정색 옷을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조문 절차와 순서, 분양 요령, 헌화 요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조문을 했을 때에는 먼저 조객록, 내가 이제 이곳에 왔다라는 조객록 이름을 서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조객록 옆에 부의금 상자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부의금을 넣어서 전달을 한 후에 자, 호상에게 자기 신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다,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에 대한 신분을 밝히고 그 다음에 조문을 하게 됩니다. 자, 조문 순서에 대해서 보면 빈소에 도착하면 먼저 상주죠. 상제에게 먼저 가볍게 문례를 한 다음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분양하고 잠시 명복을 빕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 절을 한 후에 이제 우리 영정사진 앞에서 두 번 절을 한 후에 반절을 하고 이때 중요한 게 남성분들은 오른손이 위로 가게 또 여성분들은 왼손이 위로 가게 해서 절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정에 대한 분양 재배를 마치면 한 걸음 물러나와서 상제와 맞절을 합니다. 애도의 의미로 함께 맞절을 진행을 합니다. 자, 분양 요령과 헌화 요령, 보통 분양과 헌화를 둘 다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분향만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자, 분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자, 왼손 끝으로 오른손에 팔꿈치를 받치고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로 적당량의 향을 집어서 불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불이 붙고 이 불을 꺼야지 향이 나겠죠. 근데 이 불을 끌 때 절대 입으로 후 하고 불면 안 되고 왼손으로 가볍게 바람을 일으켜서 흔들어서 꺼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로에 꽂아서 이제 분향을 해주시면 됩니다. 헌화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꽃으로 오른손으로 받아서 왼손 위에 살짝 얹고 꽃이 오른쪽으로 오도록 받은 다음에 헌화대 앞에서 잠시 묵례를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줄기를 영정 앞쪽으로 해서 우리가 향하게 해서 헌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조문시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상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선생님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정신적으로 힘든 유가족한테 말을 계속 시키는 것은 굉장한 실례입니다. 그래서 뭐 힘들었지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말을 건다든지 하는 행동은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상제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악수를 청하는 행동은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고인의 사망 원인이나 경위 등을 유가족한테 묻는 것은 실례입니다. 뭐 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뭔가 사고가 났었다라는 걸 알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유가족한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한 실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궁금하더라도 유가족한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등의 경위를 묻는 말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고령으로 돌아가셨을 때 호산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은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이제 고령의 나이로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면서 웃고 떠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것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삼가해 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빈소에서는 불필요한 대화를 삼가고 문상이 끝난 뒤에 밖에서 따로 이야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빈소 내에서는 되도록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예의고요. 이제 만약 급하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면 빈소 밖으로 나가서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청첩장 업무를 영상으로 함께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 아니면 계신가요? 사장님 금일 출장 중이십니다. 혹시 전달드릴 사항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 달에 결혼을 해서요. 그래서 네. 저 청첩장 좀 전달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정대리님. 사장님 출근하시는 대로 전달드릴 수 있게 청첩장 주시면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정비서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사장님, 이번 달 경조사 현황 보여드립니다. 오, 정대리가 결혼을 하는군요. 네, 여기 청첩장 있습니다. 참석하신지 가능한 여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결혼식이 10월 22일 13시군요. 보니까 참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 경조사 규정에 따라서 축의금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축하 화환도 회사 경조사 규정에 따라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결혼식 장소가 집이랑 가깝네요. 그러면 저는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변동사항 생기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학습한 경영진 지원 업무에 관련된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서비스 경영 자격 모듈 A의 빈출 문항인데요. 질문은 조문시 유의해야 할 사항 중 가장 바람직한 행동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상주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은 무방하다?
우리 조문시 유의사항에서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상주라 반갑더라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악수를 청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들에게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는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유족들에게 아무리 만나서 반갑더라도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고 위로의 말만, 필요한 말만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정답이 나왔지만 나머지 보기도 함께 볼게요. 3번, 조의금은 문상을 마친 후 상주에게 직접 전하는 것이 예의이다. 자,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련되어 있는 조의금 함에 넣어주는 것이 예의죠. 상주에게 인사를 하면서 건네주는 것이 아닌 조의금 함에 조용히 넣고 나오면 됩니다. 4번, 주변에 앉은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를 해도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 우리 기쁜 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우리 조문시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술잔을 부딪히면서 건배를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5번, 발벗고 나서서 일을 돕고 장례 절차나 예식에 대해 조언하는 것이 좋다. 자, 발벗고 나서서 일을 돕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장례 절차나 예식에 대해서 자꾸 옆에서 조언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 2번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유족들에게 말을 너무 많이 시키지 않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비서 과목의 경영진 지원 업무, 경조사 관련 업무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